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번째 관문을 이제 열어젖히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 20, 30년 세월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이 있기 전에 굉장히 밀접한 민간 동맹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게 이제 1889년에 시작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한글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민요 체보, 한글 성경 번역, 그러니까 성경 번역, 한글판 이런 데서 결정적인 또 운암 이승만을 길러내는 데서 결정적인 운암 이승만의 스승이자 평생 동지였던 허머 홀버트.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선 말에 그 왕실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 한글로 된 3인필지, 그때 아마 처음 띄어쓰기가 적용됐을 거예요. 그걸 이제 쓰죠.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1889년. 그래서 1945년까지. 이걸 제가 민간동맹이라고 하는 이유는 1920년대 초까지 일본으로 보면 20년대 한 중후반까지죠. 그 다이조 민주주의, 다이조 디모크라시, 대정 디모크라시, 대정 민주주의까지는 그 일본과 그 미국이 굉장히 영미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게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게 제대로 틀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31년 만주사변입니다. 그러니까 1931년 만주사변 전까지는 영미의 아주 굳건한 동아시아 파트너였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치적 차원의 혹은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어떤 동맹이 그렇게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죠. 영미가 일본을 선택했으니까. 보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 조선 왕실이 영미를 거부했죠. 그 대신에 러시아한테 가서 줄 섰죠. 일본 무섭다고 왕궁을 러시아 대사관 옆으로 옮기는 아관 파천까지 감행을 한 그런 골빈자들이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민간 쪽에 그럼 러시아 위대합니다. 쯔아 위대합니다. 푸틴 위대합니다. 도덕적 보수주의입니다. 네, 제대로 된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우 소리 안 떠들었다고요. 민간은 그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영미가 일본을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판을 하는 민간은 영미를 파트너로 잡았어요. 정신적인.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군사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영미가 파트너예요. 일본에.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미국의 베스트와 한국의 베스트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요. 그 상징이 3인필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정신에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 운암 이승만의 책.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3.1운동 독립선언문의 그 전체 흐르는 걸 보면 자유무역, 자유항행, 민주주의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서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마지막으로 꽃을 피우는 게 어디냐면은 1941년 미국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 내막기, 일본을 벗기다, Japan Inside Out. 거기서 튀어나와요. 즉 다시 말하자면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 차원의 동맹 그런 것들이 시도되기 전에 이미 전 세계 어디 내다도 다른 데선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필리핀과도 벌어진 적 없고 남미 어디랑도 벌어진 적 없고 이미 정신적 동맹이 미국의 베스트 선교사, 베스트 지식층과 한국의 베스트 그 지식 그룹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YMCA 운동 1910년대 10년 11년 그리고 이제 그 백오인 사건 그 YMCA 운동 다 때려잡으려고 만든 게 백오인 사건이거든요. YMCA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 칼날을 띤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목수가 기막힌 재주를 갖고 있는데 이 목수가 쓰는 게 뭐 한근, 두근, 뭐 한자, 한치 뭐 이런 거고 그 공구가 자기 쓰는 공구만 알지 현대식 공구 모르고 현대식 방식 모르니까 목수가 밥을 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한테
현대식 그 공구라든지 현대식 도량형, 현대식 작업 방식이 이렇다라고 소개해주고 훈련시켜주는, 예를 들면 현대 문명에 이런 거다, 이렇게 적응하면 된다,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내다 버릴 게 아니다, 이 실력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쓰면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돈은 어디서 났냐? 록펠러랑 버금가는 미국 부호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통업을, 백화점 이런 걸 만드는 데 성공한 유대계죠. 워너메이커라고. 어느 정도의 부호냐?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세계적 극작가 버나드 쇼죠.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언이라는 희곡을 보면 큰 부호 사회사업가가 나와요. 록펠러는 돈은 그냥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러서 벌었죠. 돈을 벌 때는 그 독점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 파멸시키면서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엄청난 나중에 자선활동을 했죠. 그래서 록펠러가 자선가예요. 피그말리언이나 희극에 보면 워너펠러라는 자선사업가가 거론이 돼요. 워너펠러. 그게 합성이에요. 워너메이커랑 록펠러의 합성어로 워너펠러라는 인물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을 대표하는 최대의 갑부 사회 자선활동가예요. 그 워너펠러가 거금을 줘요. 우나미승만과 미국의 시민운동 쪽에. 그래서 미국 시민운동의 대부인 존 머트, 그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아요. 존 머트가 자기의 오른팔인 그 플래처 브록만을 우남과 묶어주죠. 우남이 그때 프린스턴 대학 막 졸업했을 때입니다. 박사학위. 1910년에 귀국해서 플래처 브록만이랑 그 돈이랑 갖고 귀국해서 지금 종로 2가 YMCA 터 그때 만드는 거고요. 건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지원인가 뭔가 들어와 있죠. 그 저기 어제 저거 앞에 저기 서울역 앞에 그거 그때 확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시민운동 일으켰고요. 그 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YMCA 운동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때려잡아야겠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서 주의를 틀은 거예요. 너 뒤에 우남 있지? 알아 임마. 불어. 그래서 5명인가 6명이 고문당해서 죽잖아요. 백오인 사건 때. 그 조작된 사건이라. 그 우남에 뻗대서 같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 선교사들이 나서서 바리바리 싸갖고 미국으로 집어 던지죠. 미국으로 12년에 갔는데 그때 자기의 후견해준 우드로 윌슨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됐단 말이에요. 1912년 선거에서 11월 달에. 그래서 11월 그 중순쯤에 말에 그 워싱턴 DC에서 한국으로 치면 삼성동 그 인터파크 호텔 그랜드 볼룸 같은 호텔의 큰 연회장, 그 이제 포아탄 호텔인데 워싱턴 DC에 포아탄 호텔의 큰 연회장에서 우남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당선 축하연에서 마이크를 잡아요. 그 마이크 잡기 전에 뭐 했을까요? 물밑에서는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간 동지들 구명운동했겠죠. 미국이 그때는 일본의 힘을 많이 쓸 때예요. 1912년이니까. 그 마이크 잡고서 이제 그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제 4개가 오나거든요. 유대인,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인, 아이리시인, 흑인, 4시 오나예요. 민주당의 축은. 그러니까 미국의 본류인 앵글리칸 처치, 그러니까 영국, 잉글랜드 쪽, 그러니까 앵글리칸 처치죠. 그게 미국 본류예요. 앵글로 섹슨. 그쪽에서 보면은 기겁을 할 내용의 말을 해요. 그 말이 이렇습니다. 유대 민족이 서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한국 민족이 동양에 기독교를 전파해 줄 것이다.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딱 그 입맛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도움 받았으니까. 기겁할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 있듯이 한국에도 그런 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손경도다. 즉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그 평안도죠. 황해도인가 평안도인가 늦깎이로 유생이었다가 나이 40대에 개종한 분일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어른으로서. 자, 이제 그런 이제 이제 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1920년대 중반 후반까지. 그러나 베스트 지식인과 베스트 신앙인이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미 1889년부터 이 민간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국 동맹이죠. 일제 발악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키나와 하나 점령하고 해결하는데 10,000명인가 20,000명, 아무튼 10,000명, 20,000명 5자리 숫자 죽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얘들 전쟁에 졌는데 총 내려놓을 뜻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제를 어떻게 평정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관동군 100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1945년 초에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전체 내줄 테니까 너희 소련이 관동군 다 해결해라. 이렇게 밀약을 했다고. 그래서 근데 원자탄 까고 나니까 미국이 이제 부랴부랴 38선 이남을 건져낸 거예요. 그 결국 뭐냐, 강대국 사이의 분단이 아니라 일제 발악으로 한반도 전체가 적화될 뻔하다가 원자폭탄 덕분에 38선 이남이나마 자유진영으로 회복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저걸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순결한 민족이 분단됐습니다. 세상에 순결한 민족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순결한 인간 존재하지 않잖아요. 개인이 순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민족이 순결합니까? 그런 거 존재 안 해요. 인간은 오류와 욕망의 덩어리예요. 살면서 고생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게 깨달음을 얻고 발전하는 거지. 강대국에 대한 분단이 아니에요. 일제 발악으로 한반도까지 원래 다 내주려고 그랬는데 일제가 폭망하게 되니까 간신히 부랴부랴 38선 이남이나마 자유진영으로 회복해낸 거예요. 기록에는 안 남아있지만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우남이 얄타 회담에서 뭐가 거론됐다라는 걸 인지한 게 아마 45년 3월쯤 될 거예요.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니까. 45년 3월부터 그 38선 그어질 때까지 우남이 울고불고 다녔을 거다. 한 5, 6개월을.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이제 건국동맹인데, 건국동맹이 길죠, 스토리가. 예. 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가지고 45년도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 동안이나 이제 전 세계 한 5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유엔 만들기로 하고 식민지 없는 세상, 노식민지, 자유무역, 자유항행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후에 그렇게 질서를 가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이 냉전 글로벌리즘이거든요, 저게. 그러면 우리는 얄타 밀약으로 몽땅 적화될 뻔하다가 그 일제의 8월 초에 일제의 폭망에 의해서 간신히 38선 이남이 자유진영으로 오게 된 거예요. 냉전 글로벌리즘의 자유진영 편에 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건국동맹의 스토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그때 38선에 의해서 건국동맹의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38선 전까지는 다 소련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에휴. 자, 그 다음에 건국동맹이라는 게 뭐였어요? 건국이라는 건 3요소는 뭐 영토, 국민, 주권. 이 주권이란 추상적인 용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영토, 정부, 국민이에요. 저 국민을 맨 마지막에 꼽았냐? 국민의 단련과 성숙이 가장 어려워요. 국제지정학적으로 저기는 독립시켜줘야겠어 해서 영토가 배정이 됐어. 그러면 그 안에 그게 무슨 정치 투기꾼이든 살인자든 혹은 조금 나은 사람이든 간에 조금 애매하고 폰만 잡는 무능한 사람 현지인이든 간에 상류층 출신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정부 만들 사람은 반드시 나와. 근데 국민이 제대로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 적화 왜 됐어요? 국민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잖아. 그걸 리드를 하는 그 정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잖아요.
우리는 6.25 남침 격퇴를 이루어내면서 한국인이 확립된 거예요. 6.25 남침은 뭐냐? 주역은 모택동, 뒷배는 스탈린, 배우는 김일성입니다. 냉전 파괴 시도 전쟁이에요, 저건. 모택동이 49년도에 중국 딱 적화하고 나니까, 아, 저기 말이야, 그 조선 말에는 우리 공식적인 우리 속국이었어. 원세계가 와 있었잖아요. 그 이모군란 다음서부터 동학 때까지,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원세계가 와 있었잖아요, 여기. 12년 동안. 6.25 남침은, 그러니까 6.25 모택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탈린은 삐끗이 속으로 있지. 그래, 네가 리스크는 다 져. 그 해봐, 한번 해봐. 근데 그 해보는 과정에서 뭐 스탈린의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낙동강 정선에 북한 인민군 몰빵시켜갖고 완전히 북한의 그 내부의 친중파의 그 본거지인 군을 몰락을 시켜버리죠. 그래야 친중파의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무정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1951년쯤 도망갈걸요. 일찍 도망가요. 무정이. 살으려고. 그 주역은 모택동, 뒷배는 스탈린, 배우는 김일성이죠. 이건 무슨, 남침은 뭐냐? 냉전 파괴 시도예요. 그럼 6.25 남침 격퇴는 뭐냐? 냉전 수호를 통한, 냉전을 회복해낸 거지. 너랑 나랑 연 끊고 살자 하고 담 쌓는 게 냉전인데, 왜 그 담장 네 맘대로 쌓냐 하고 깨고 들어온 거야, 도둑놈들이. 쫄다고 한 명 데리고, 모택동이가 뒷배는 스탈린이 서주고, 그걸 한국인이, 미국과 국제사회 도움받아서 물리친 거죠. 그리고 다시 담벼락 다시 수복하고 거기다 전기철조망 딱 두른 거예요. 냉전 수호를 통한 냉전 회복을 통한 조국 수호 전쟁이에요, 저거. 그걸 통해서 국민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국민이 단련되고.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컵을 보고 반잔이 찼어, 반잔이 비었어. 반 있는 컵을 보고. 말장난이 아니라 본질이 문맥에 따라서 만약에 묻는 사람이 야, 거기에 물이 얼만큼 차 있냐? 그러면 답이 반 차 있습니다. 그러 나와야지. 반 비어 있습니다.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 맞을 겁니다. 자, 건국동맹 아직도 이어져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분단 현상 유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모습을 딱 드러낸 게 극적으로 드러낸 게 1951년 4월에 있었던 메가더 해임입니다. 그러면 1945년부터 계산하면 2022년까지 무려 77년 동안 미국은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예요. 기본이. 왜냐?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자유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다 통과를 해서 미국 영향권에 있는 나라가 저 무시무시한 중국이나 러시아랑 접경을 지어서 거기서 분쟁이 나고 이게 싫은 거야. 완충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 이유는 아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미국 영향권과 중러 사이의 완충지대, 버퍼. 북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말하자면 버퍼존인 거예요. Geopolitical Buffer Zone. GBG예요. DMZ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하는 순간 북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풀고 있는 열기 시작한 8번째 관문이 그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미국은 2022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77년 동안 분단 현상 유지입니다. 디비전 스테이터스 코 앤트를 유지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스테이터스 코 앤트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미사일도 거리 제한을 했고 천안함 보복도 만류를 했고 연평도 보복도 만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한테 휴전을 강요했죠. 그 문화미승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섰냐면 그래? 너희가 그게 군사지정학 전략이란 말이지 내 맘엔 안 들어. 하지만 너희가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려면 너희 최소한 하나 해줘야 돼. 우리랑 동맹해 1대1. 너희 전쟁 나면 우리 가서 도울게. 우리 전쟁 나면 너희 와서 도와. 그래서 휴전협정 문서에 한국 서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동맹은 휴전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휴전 이후 10월 1일이 동맹의 공식적인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그게 국군의 날이에요. 휴전은 7월 달에 됐고. 그러니까 서명, 아직 계산 안 끝났어. 근데 내가 왜 서명하냐? 니들끼리 해. 그래서 동맹 안 만들어지면 너희들 휴전한 거랑 상관없이 우린 계속 전쟁할 거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그 열받아갖고 아이젠하워가 저 개땡땡 그러고 튀어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개땡땡이라 그러고. 그 전 세계에서 미국이 어떤 나라를 상대로 양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 Mutual Defense Agreement 맺은 나라가 어딨나? 한국 빼면 필리핀밖에 없어요. 1951년. 미국 입장에서 저런 거 안 맺어요. 미국은 나토 이런 블록은 해요. 또 영국과의 거는 핵 기술 공유에 관한 협정이지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상호 방위 조약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침략당하면 한국이 가서 돕고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국이 가서 돕는다. 아니 세상에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고 완전 폐허가 돼 있는 그런 나라랑 뭐 도움을 주고받을 게 있다고 MDA를 맺어요.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일이죠. 그거 안 맺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남은 이제 너 그거 안 맺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할 거야. 그래서 우리 네 말과 상관없이 우리 방공포로도 석방했고 우리 그냥 결사적으로 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개겨버리니까 결국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안보 보장 체제거든요, 저게. 어마무시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저거.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7월 달에 국빈 방미를 하죠, 우남 이승만이. 그래서 미 상원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이제 자기 속내를 다 얘기를 해요. 저런 정도의 연설하게 된 배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남은.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제공하십시오. 한국과 대만이 육군을 참전시켜 중국을 자유화합시다. 중국을 침공해서 자유화합시다. 그래야 자유주의 진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또라이 같은 소리죠. 메가더도 저 소리는 안 했어요. 메가더는 중국과 전쟁이 붙을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남북한 두만강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게 메가더 입장이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침공하자는 입장이 아니라고. 저건 메가더보다 슈퍼 메가더 얘기예요. 자, 시점은 메가더가 잘려나갈 때보다 무려 3년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3년 3개월이. 57년도니까. 54년도 7월이니까. 3년 3개월 지난 시점이에요. 그럼 개또라이 같은 소리라고. 근데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그 무시무시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해서 야, 우리 이 정도로 지금 도끼 만땅이야. 너희 우리 건드리면 너희 우리 죽으라고 싸울 거야 라는 결기를 보여주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우남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미국 상하원 의원이라는 게 참 막내 동생도 아니고요. 저 거의 조카뻘 되는 후배들이에요. 우남이 미국에 아주 인맥이 깊었기 때문에. 네, 우남이 그래도 뭐 얘기 좀 섞고 좀 인정한 사람들은 되게 연배가 어디 때냐면 1930년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기 단계 때의 강요들하고는 뭐 대충 비슷해요. 연배가 그래도 우남이 높죠. 높지만 그때 1930년이면 우남 연배가 55이거든요. 연배도 비슷하네. 연배도 비슷하고 같이 뭐 학교도 다닐만 하고 그런 사이인데 지금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그 상태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남은 막내 동생보다도 더 아래 연배예요. 한참 아래 연배라고. 자기의 친구의 제자의 제자쯤 되는 연배예요, 저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세상도 달라졌고 그런 그 무지막지한 미국 커넥션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아마 미국 의회에서 외국 정상이 와서 저기 국빈방문 연설을 하는데 중국 쳐들어갑시다. 네, 우리 군대 참전할게요. 미국은 해군과 공군만 대세요.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저 사람 우남이 유일할 거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기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빵빵하죠. 네. 자, 이제 건국동맹이 이런 역사였고, 이제 경제동맹이죠.